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김장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이슈 준비하셨나요? 네, 하늘의 별 따기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 싶으시죠? 네, 요즘 심야 시간대에 택시 잡기의 어려움을 표현하는 말로 이 말만큼 적절한 게 있나 싶습니다. 맞아요. 네,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규제가 풀린 이후 늦은 밤까지 모임을 가진 뒤 택시를 타려는 승객은 급증했지만 정작 영업 중인 택시는 부족해 그야말로 택시 대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택시 수요에도 택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왜일까요? 오늘 이슈픽에서 짚어봅니다. 맞아요. 저도 약속 끝나고 택시 잡으려고 했는데 정말 고생했던 기억이 최근에 있어요. 아니, 그 많던 택시들 다 어디로 간 건가요? 네, 그 택시 호출량을 보면은 네. 그 거리두기 해제 이후 2020년 대비 무려 312%나 폭증했다고 합니다. 와. 하지만 택시 기사는 그보다 더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중에서도 법인 택시 기사는 2년 반도 안 되는 기간에 3만 명 가까이 급감했는데요. 가뜩이나 취약한 근무 여건에 코로나19로 승객마저 줄면서 배달업 등으로 일자리를 많이 옮긴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택시 호출량은 급증해 고령화된 택시 기사들이 심야 운행을 꺼리는 것도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택시 기사들의 나이 연령대가 더 올라간 거군요.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실제 그 전국 택시 기사 중 65세 이상 고령층은 41%에 이르고 서울의 경우 절반에 가까운 47%에 달합니다. 여기에 일부 택시 기사들이 택시 앱을 악용해 장거리 승객만 골라 받는 불법 행위도 택시 승차난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1시간 이상 되는 장거리 승객만 주로 받다 보니 택시의 회전율은 낮아지고 대기하는 승객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아니 근데 이런 택시 대란 심야에는 좀 많이 있어 왔어요. 코로나 이전에도. 근데 요즘에는 한낮에도 웃돈을 줘야만 택시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정도라고 하니까 이건 정말 문제 아닌가 싶어요. 네, 맞습니다. 그 지적해 주신 것처럼 예전에는 이제 막차 시간에만 이제 택시 잡기가 어려웠는데 네. 요새는 모든 시간대가 택시 부족 현상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 웃돈을 주고 택시를 호출하는 매뉴얼을 자주 선택한다는 분이 많은데요. 사실 이조차도 바람 맞는 경우가 또 허다하다고 합니다. 특히 젊은 인구가 몰리는 주요 상권의 경우 밤에는 택시 승차가 어려워 새벽에 대중교통 운행이 시작되는 시간까지 기다리는 이들마저 생겨나고 있을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택시 회사들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인력 충원을 하려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 계속 이런 걸 보면 그게 잘 해결이 안 된 건가 봐요. 네,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제 고용부에서 이제 올 상반기 직종별 그 미충원 인원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미충원 인원은 사업체가 적극적으로 구인을 했음에도 채용하지 못한 인원을 의미하는데요. 네. 운전과 운송직이 전체 업종 중 가장 많았습니다. 운전과 운송직의 미충원율은 41.1%에 달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좀 숨통을 트여주는 대책으로 합승을 허용하기도 했어요. 원래는 합승이 이게 또 허용이 안 됐었잖아요. 네. 근데 주변에서 실제로 좀 합승을 해서 택시를 이용했다라는 사람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건 왜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지난달부터 이제 개정안 시행을 통해서 네. 앱을 통해 호출하는 플랫폼 택시에서 합승을 이용할 수 있게 됐는데요. 이마저도 현재는 일부 소규모 플랫폼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예약할 땐 본인 확인 후에 합승을 선택할 수가 있고요. 승객 모두가 합승을 선택한 경우에만 합승이 이루어지고 플랫폼은 모든 승객에게 합승, 상대의 탑승 시점과 위치, 좌석 정보까지 미리 알려야 하는데요. 요금은 전략되고 기사들로서는 수익을 올릴 수 있겠지만 합승에 대한 거부감이 여전히 있는 상황에서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기존의 택시기사분들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던 게 바로 낮은 요금제, 이 요금 문제였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결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이 낮은 요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 정부가 탄력 요금제를 허용하고 나섰습니다. 택시가 너무 안 잡혀서 돈을 더 내고 프리미엄 택시를 부르려다가 탄력 요금이라고 평소에 4배를 더 내라고 해서 깜짝 놀랐던 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은데요. 맞아요. 일반 택시는 심야에 외국인 손님을 태우고 시외로 나가도 할증은 최대 40%에 그치지만 모빌리티 앱의 대형 고급 택시는 수요에 따라 300% 할증된 탄력 요금이 적용되는데요.
문제는 이런 혜택으로 프리미엄 택시로 갈아타는 기사들이 많아지면서 일반 택시 기사 수는 더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시민들의 부담만 더 커진 셈이 됐습니다. 그러게요. 시민들 주머니 부담만 더 키우고 이마저도 참 수월하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요. 기존의 택시 기사들이 요구하던 처우 개선은 좀 개선이 됐습니까? 네, 택시 업계에서 계속 요구하는 그 처우 개선이 이뤄져야 이제 다시 택시 공급이 원활해진다고 업계에서는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기사들 수입을 보장해 주려고 산업금 제도를 폐지하고 월급제를 도입했는데 이마저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택시 업계가 따로 운송 수입 기준금이라는 걸 만들었기 때문인데요. 하루 회사에 입금해야 하는 일정액으로 이를 못 채우면 나중에 월급에서 제한은 꼼수를 썼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참 이래저래 다양한 방법을 시도는 하고 있지만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다른 고수익 일자리를 찾으려고 떠났던 택시 기사들이 돌아올 수 있는 진짜 방법은 없을까요? 네,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가장 이제 쉽고 단순한 방법은 요금 인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 요금 3,800원을 대폭 올려야 한다는 게 택시 사업자들의 논리인데요. 하지만 택시비는 공공요금처럼 관리하는 정부 입장에선 받기 힘든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 현재 대형 고급 택시에만 도입된 탄력 요금제를 일반 택시까지 확대해야 새로운 택시 기사를 유입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데요. 하지만 요즘 물가가 워낙 높다 보니 정부와 지자체 모두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요즘 법인 택시 리스제가 해결책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법인 택시 리스제요? 이게 어떤 제도죠? 네, 그 서울시가 그 택시 리스제를 해결책으로 검토 중인데요. 택시 법인이 가진 택시 차량과 운송 사업 면허를 택시 운전 경력자들에게 빌려줘 택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운행되지 못하고 세워져 있는 택시는 늘고 있지만 이를 운전할 기사는 모집하기 어렵다는 운수업계의 요구를 반영한 겁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결론이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큰 틀에서 보면 당장 이 리스제를 도입하면 택시 부족 현상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쉽지 않은 거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현행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이 면허 대여를 금지하고 있는 데다 기존 개인 택시 기사들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택시 업계의 죽이기로 전락해 생존권을 침해한다며 택시 리스제 전면 철회를 촉구하고 있는데요. 택시 대란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라 오히려 택시 업계를 양분하고 택시 면허 제도 법질서 붕괴를 초래해 결국 택시 업계의 죽이기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팽팽한 입장 차로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많은 겁니다. 네. 택시 승차난에 각종 대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글쎄요, 오히려 더 답답해진 상황입니다. 운행 택시 수 부족이라는 근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와 노사 관계자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김장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